화가 날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열심히 준비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함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출근길에 밀리는 지하철 안에서, 혹은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집에서 사소한 일 하나가 우리의 감정을 크게 흔들기도 하지요. 화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분위기와 관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화가 날 때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천천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화가 난 순간 바로 말을 쏟아내는 행동. 화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오기 쉬운 행동은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입을 통해 그대로 쏟아져 나오면서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말까지 하게 되지요. 순간의 분노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표현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줍니다. 하지만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의 말은 대개 상황을 해결하기보다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우리의 뇌가 일종의 비상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보다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 더 크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말의 무게를 충분히 재지 못하고 상대에게 상처가 될 표현을 쉽게 선택하게 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기 어렵고 그 말이 남긴 흔적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솔직해지고 때로는 더 날카로워집니다. 넌 항상 그래.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같은 단정적인 말들은 순간의 화를 표현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관계에는 깊은 금을 남길 수 있습니다. 화가 가라앉은 뒤에 찾아오는 후회는 이미 상처를 받은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되돌려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춤입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고 몇 번의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도는 조금씩 잦아듭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말을 그대로 입 밖으로 내보내기 전에 그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뒤에 자신의 느낌을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 말이 조금 속상했어처럼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하면 상대도 방어적으로 변하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화가 난 순간의 즉각적인 말 대신 잠시의 침묵과 정리된 표현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 단단한 관계로 이끌어줍니다. 두 번째, 감정을 억누르며 쌓아두는 행동. 화가 날 때 또 하나 흔히 하는 실수는 아무 일도 없는 척 감정을 깊이 눌러 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혹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자신의 화를 표현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우리 안에 남습니다. 쌓여있는 분노는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었던 일에도 예민해지고 이유 없이 피로감이나 무기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폭발하기도 하지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크게 화를 내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는 스스로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당황하게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은 자신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외면하다 보면 점점 무엇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조차
알아차리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자기 이해를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큰 목소리로 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글로 감정을 정리하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며 긴장을 풀어주는 건 역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화를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억누르기보다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선택이 우리를 더 편안한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세 번째, 화를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돌리는 행동. 화가 날 때 우리는 종종 그 감정을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직접적인 원인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짜증을 내거나 반대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순간적인 해소감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가장 흔한 모습은 감정의 전이입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가족에게 풀거나 하루 동안 쌓인 불만을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지요. 상대는 이유도 모른 채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내야 하고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쌓입니다. 반복될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화를 철저히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역시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이런 자책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웁니다. 화의 진짜 원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같은 문제가 반복되도록 합니다. 건강한 방법은 감정의 방향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는지, 그 상황에서 내가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책임을 타인에게 무조건 전가하거나 전부 자신에게 떠안기보다 상황 전체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은 잠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시간을 두고 상황을 정리하면 감정의 크기가 줄어들고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상대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를 엉뚱한 방향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그 에너지를 이해와 성장으로 바꾸는 선택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화가 날 때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 첫 번째, 순간적으로 말을 쏟아내는 것. 두 번째, 감정을 억누르며 쌓아두는 것. 세 번째, 화를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화는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이해하고 다뤄야 할 신호입니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평온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천천히 호흡하며 마음속에 남아있는 긴장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잔잔하고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